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환갑이 되면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 한다고들 하는 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도리와 미치코, 이 두 할머니는 평생 언젠가는 해외여행을 하며 한숨만 쉬었어요. 60년을 넘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일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용기를 냈습니다. 한 번은 가보자며 떠난 한국 여행.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미도리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도쿄 시부야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딸 하나 키우는 것이 제 전부였죠. 딸이 결혼해서 나간 뒤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문 앞에서 신문을 가져오고 밤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가끔 미치코가 놀러 오면 둘이 앉아서 찻잔을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도리야, 우리 언제 여행 한번 가보자 했는데 벌써 환갑이 되었네. 미치코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도 오사카로 직장을 옮겨 떠나버렸죠. 우리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점점 좁아진다더니 우린 여행 한 번 못 갔구나. 그 말을 하며 미치코가 깊은 한숨을 쉬었을 때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방에서만 살다가 죽을 건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갑이에요. 미치코야, 우리 진짜 한번 가보자. 해외여행. 그날 저녁 미치코와 함께 인터넷 카페에 가서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손가락이 서툴러서 키보드를 누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화면에 나오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인천이라는 곳이 가깝다네. 배로도 갈 수 있다고 하고. 미치코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그것을 지금이라도 해보자고 말입니다. 인천행 배표를 예약하고 나서 저는 한 달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방에 넣을 짐을 정리하다가도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데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죠? 미치코야, 우리 정말 괜찮을까? 이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한다고. 하지만 미치코는 오히려 저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을 사서 밤마다 읽어보며 가고 싶은 곳들을 메모해두고 있었거든요. 미도리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어? 이번에 안 가면 언제 가겠어? 출발 전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간다고 말하니 딸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먼 곳까지 왜 혼자 가려고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인천행 배에 올라타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일본을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배 안에서 미치코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네, 미치코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 새로운 공기를 마셔보자. 바다를 보며 손을 맞잡았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마음, 그런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배가 인천항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배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을 보니 정말 외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미치코야,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짐을 끌고 나온 저희는 먼저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작은 민박집 주소를 들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을 몰랐거든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기사분께 주소를 보여드려도 저희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걸어서 찾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인천의 골목길을 헤매며 다녔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미도리야, 잠깐 쉬자. 다리가 아파. 그때 작은 전통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야채 가게에서 잠깐 쉬기로 했어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 앞으로 다가와서 한국말로 뭔가 물어보셨어요. 물론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스미마센, 일본진입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손짓 발짓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민박집 주소를 보시고는 하며 무언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일으켜 세우고 시장 밖으로 나가서 방향을 가리켜 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큰 길에서 왼쪽으로 돌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주머니는 가게 안에서 종이를 가져오셔서 그림까지 그려주셨습니다. 길 모양을 그리고 건물들을 동그라미로 표시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은 전혀 통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어로 인사를 드리니 아주머니도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작은 사과 2개를 가져와서 저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다니. 민박집을 찾아가는 길에 미치코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인천에서 이틀을 보낸 뒤 저희는 담양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본 대나무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는 길도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담양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중록원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표를 사고 들어가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늘 높이 뻗은 대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와, 미도리야, 이런 곳이 있다니. 미치코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데 바람에 대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쿄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했던 제게는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산책로 중간쯤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치코가 사진을 찍으려고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재빨리 잡아서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코가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야하고 신음을 냈거든요. 미치코야, 괜찮아? 아파? 그때 저희 뒤에서 걸어오던 한국인 중년 여성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친근한 인상의 분이었는데 저희 상황을 보더니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한국말이었지만 그분의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발목을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분은 미치코를 부축해서 근처 벤치에 앉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미치코의 손을 닦아주시더니 자신의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아보셨어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번역 앱을 사용해서 일본어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행히 미치코의 부상은 심하지 않았어요. 조금 쉬니까 걸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 한국분은 저희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드리니 그분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낯선 이의 걱정과 다정한 눈빛, 그리고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듯한 태도가 저희를 깊이 울렸습니다. 담양에서의 일을 겪고 나서 저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미치코의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뒤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울 시내의 작은 도서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도서관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2층 작은 교실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것 같은 젊은 여성,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남성, 그리고 저희처럼 나이든 서양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한국어 선생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번역 앱을 사용해서 저희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니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간단한 한국어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와 미치코가 따라 말하니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는데도 아무도 웃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린이라는 여성은 저희보다 한국어를 조금 더 잘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워하는 발음을 친절하게 도와주기도 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오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로 저희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도 일본 가고 싶어요. 마리오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하자 교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러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간단한 게임을 제안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인사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본식 인사를 보여드렸고 리는 중국식 인사를, 마리오는 필리핀식 인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다니. 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미치코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느낌 말입니다. 교실을 나서며 린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하고 한국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도 올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이런 일들이 60이 넘은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요. 내일이면 다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야채가게 아주머니의 친절함, 담양에서 만난 따뜻한 분, 그리고 도서관 문화교실에서의 감동적인 시간들 말이에요. 엄마, 여행은 잘 다녀오고 계세요? 딸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유미야,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말은 안 통해도 마음으로 통하더라. 그리고 도서관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 딸은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할수록 딸의 반응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그런데 언제 돌아오세요?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잖아요. 내일 돌아갈 예정이야. 그런데 유미야, 엄마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외로운 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말이에요. 엄마는 여기서 뭔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말이야. 그때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외국 생활이에요? 적응도 힘들고 위험하지 않겠어요? 딸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언어도 안 통하고 나이도 많으시고 그냥 조용히 도쿄에서 사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치코도 비슷한 반응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런 무모한 생각은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시 혼자야. 그런데 여기선 매일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미치코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용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돌아온 저희는 배를 타기 전날 인천 차이나타운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한국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차이나타운 입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일본인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아야코라고 해요. 두 분도 일본에서 오셨나 보네요. 아야코 할머니는 정말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무척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저희는 여행으로 왔는데 할머니는 여기 오래 사시나 봐요? 미치코가 물어보니 아야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살고 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여기 정착했거든요. 30년이라니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져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렸어요. 아야코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한국으로 시집와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랐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화장품 가게부터 놀랐어. 한국 여성들, 내 또래인데도 피부가 맑고 빛나더라. 화장품 때문만은 아니야. 아야코 할머니는 재미있게 웃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늘 자신을 가꾸는 그 마음이 젊음을 만든 거야. 여긴 사람들도 화장품도 마음까지 따뜻해. 나도 그 덕에 주름이 줄었지 뭐. 할머니의 농담에 저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진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일본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아야코 할머니는 잠깐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립긴 하지.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 되었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두 분도 한국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딸의 반대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야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살 때가 온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아야코 할머니의 모습이 저에게는 희망으로 보였거든요. 아야코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 저는 한 달 동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미야, 엄마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어. 딸은 예상대로 크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뒀어요. 엄마 걱정은 고맙지만 이건 엄마 인생이야. 60년 넘게 남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 미치코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인천의 작은 한옥마을에 자리를 잡기로 했어요. 아야코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부동산을 통해서 작은 한옥 한 채를 얻었습니다.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미도리야, 우리 정말 해내는구나. 한옥마당에서 미치코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도쿄의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게스트하우스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사업 절차도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동네 시장 아주머니들은 저희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는 것부터 손님 접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들, 이거 일본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불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예쁜 한국 전통 이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드디어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오사카에서 온 일본인 부부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감동해 하셨습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희도 은퇴하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첫 손님과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운 요리법이었는데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이곳이 진짜 우리 집이구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집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을 찾았다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미치코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집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다시 젊어지는 용기를 찾았다는 뜻이죠. 오늘도 저희는 이곳에서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젊어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미도리 할머니와 미치코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족들의 걱정도 있고 내 자신도 두렵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낯선 땅에서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리는 용기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천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두 할머니는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미뤄둔 꿈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으면 댓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